성만이 식당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어서는 순간 룸 앞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룸 전체를 가득 채웠다. 소영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왜 여기에? 박 부장이 당황해서 뒤로 몸을 젖히며 말했다. 누구세요? 여기 회사 회식 자리인데 무슨 일로? 회사 회식이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 회식이 이런 건가요? 박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김대리 아버님이시군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술 못 마신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고 손목까지 잡고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박 부장이 당황하며 반박했다. 아버님,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제가 김대리한테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뭘 잘못했냐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억지로 술 먹이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박 부장이 말끝을 흐렸다. 저는 김대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박 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생활 제대로 하라고. 승진하려면 이런 자리에서도 적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거라고요. 성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 딸 몸 상하게 만들면서 하는 가르침이 뭐가 있어요?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가 이런 곳인 줄 몰랐네요. 이런 상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만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우리 딸이 이런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루 3시간씩 자면서 밤낮으로 공부했다는 게 개탄스럽고 참담하네요. 우리 딸 이런 곳에 하루도 더 못 보냅니다. 아니, 안 보냅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완전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작은 시장 골목길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60대 중반의 김성만 씨가 낡은 화물차에서 내려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첨가물 장사,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제야 한숨 돌릴 시간을 허락해 주었네요. 아이고 허리야. 성만 씨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트럭 뒤편에서 빈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는 수십 년의 노동이 새겨져 있었죠. 검은 때가 낀 손톱, 굳은 살로 두터워진 손가락마디, 그 모든 것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걸어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받아온 배추며 무, 당근, 양파들이 하루 종일 손님들의 손을 거쳐갔어요. 아저씨, 이 배추 얼마예요? 이 사과 좀 더 싸게 해주세요. 성만 씨는 하루 종일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때로는 흥정을 걸어오는 손님들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옆 가게 김씨 아줌마가 성만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 사모님. 성만 씨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장사해온 동료 상인들과의 정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어요. 성만 씨는 오늘 하루의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12만 원 조금 넘는 돈, 육아비와 장사 미천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입은 5만 원 정도였어요. 집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식구들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네. 성만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이 제법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직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33인 딸 소영이가 떠올랐거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강남 한복판에서 일하는 딸, 아버지로서는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딸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시장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소영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직장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소리도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었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성만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소영이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딸의 직장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빌딩 30층에서 김소영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입꼬리는 억지로 올린 듯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차갑고 팽팽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대화라고는 업무에 관련된 것들 뿐이었죠. 소영은 입사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님,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은 재빨리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3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근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소영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며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식당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소영은 혼자 남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김대리, 오늘 저녁 회식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옆자리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또 회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5번째 회식이었어요. 그것도 부장님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강제 참석이었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소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권하는 상사들 때문이었거든요. 회사 생활이 이런 거야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하는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시는 시장이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직한 아버지의 손길, 그 손으로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딸의 교육에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공부해서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정작 소영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회식 자리에서의 스트레스, 상사들의 부당한 요구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시계는 벌써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퇴근 시간이지만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부장님이 정한 회식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영은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소영이 속한 부서의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넓은 룸에는 부장을 비롯해 과장, 대리, 사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소영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입 때부터 배운 회식 예절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안주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전복구이, 갈비찜, 해물파전까지 평소 집에서는 먹기 힘든 고급 요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부서 실적이 좋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마셔봅시다. 50대 중반의 박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회식 전에 미리 한잔하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벌써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첫 번째 건배가 끝나자마자 박 부장의 시선이 소영에게 향했습니다. 김 대리,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부장한테도 한 잔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소영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부장님. 소영은 소주병을 들어 박 부장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박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김 대리가 예의를 잘 안다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말이야. 다른 동료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안주를 집어먹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갈비찜만 집어먹고 있었고 최 사원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김 대리, 자네도 한잔 해야지. 부장이랑 건배하자고. 박 부장이 소영의 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잔을 기울여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되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체질이었거든요. 평소 집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맥주 한 캔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부장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뭔 소리야, 회사 생활하면서 술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돼?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한 잔 정도는 해야지.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영은 어쩔 수 없이 잔을 입에 댔습니다.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쓰렸어요. 즉시 기침이 나왔고 얼굴이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박 부장은 그런 소영을 보며 웃었어요. 야, 얼굴 빨개지는 거 봐라. 귀엽네, 귀여워.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농담이라며 던지는 말들은 점점 도를 넘어갔어요. 김 대리, 남자친구는 있어? 이렇게 예쁜데 아직도 솔로야?
소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박 부장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야. 김대리도 그런 거 아니야? 박 부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소영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회식 자리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김성만은 집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회식이 있다고 미리 말해두었지만 평소보다 늦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소영의 회식은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끝났거든요. 성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회식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 성만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소영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직장 생활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문득 소영이 요즘 들어 집에 오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소영에게 계속 술을 권하고 있었거든요. 김대리 아직 한 병도 안 마셨잖아.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고. 소영의 얼굴은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속이 메스꺼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주병이 비워지고 세 번째 병이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소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박 부장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부장님, 정말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소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야야, 회사 생활이 뭔지 알아? 상사가 권하는 술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동료들도 은근히 소영을 압박했어요. 김대리, 부장님이 기분 좋으실 때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한 번만 참아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조언 같았지만 실제로는 소영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소영은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아 주셨는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소영은 마지못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지만 내일 회사에서 마주해야 할 상황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소영을 본 박 부장의 얼굴에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김대리,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빨개졌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소영은 간신히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려서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어요. 어지러움이 계속되었고 속도 계속 메스꺼웠습니다. 그런데도 박 부장은 또다시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대리, 오늘 부장님하고 진짜 친해져 보자고. 박 부장이 소영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은 그 잔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대리, 이게 뭐야?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절한다고?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과장은 자꾸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최 사원은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영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김대리 같은 신세대들이 문제야.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소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장님, 김대리가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서.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과장도 이상하네. 부하 직원이 상사 말을 안 듣는데 감싸기만 하고.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정말 술을 못 마십니다.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체질? 그런 핑계로 회사 생활하려고? 그 순간 박 부장이 소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자, 어서 마셔. 오늘은 끝까지 가자고. 소영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박 부장의 힘이 더 셌어요.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소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 여자가 상사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회식한다고 했는데요. 소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김성만은 집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나섰습니다. 소영이 자주 회식을 하는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세 번째 식당에서 드디어 소영의 회사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성만은 식당 복도에서 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유리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딸 소영이 빨간 얼굴로 비틀거리고 있었고 나이든 남자가 소영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딸을 소중히 키워왔는데 자신의 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만은 주먹을 꽉 쥐고 룸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성만을 쳐다봤습니다. 소영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박 부장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회사 회식 자리인데 무슨 일로? 회사 회식이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회식이 이런 건가요? 우리 딸한테 억지로 술 먹이고 손목까지 잡고? 아, 김대리 아버님이시군요. 박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술 한잔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만은 그런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빨간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즐겁게요? 우리 딸이 즐거워 보입니까? 소영은 아버지와 부장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성만은 딸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소영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성만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박 부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술을 못 마신다는 걸 모르세요? 박 부장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회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김대리도 이제 어른이고 회사 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감수요? 성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딸 건강 해치면서까지 감수해야 할 게 뭡니까? 그의 주먹이 더욱 단단히 쥐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소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미안했고, 동시에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만과 박 부장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고, 소영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거든요. 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진정하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예요? 그는 소영의 빨간 얼굴과 떨리는 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딸이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이 중학생 때 감기약을 먹고도 어지러워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맥주 한 모금 마시고도 얼굴이 빨개져서 일찍 집에 온 일도 생각났어요. 그런 딸을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요. 소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성만은 딸의 상태를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박 부장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어요. 회식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아버님, 김대리도 이제 30이 넘은 어른입니다. 회사 생활하려면 이 정도 술자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성만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딸 몸 상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손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참고 살아왔지만 딸 일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요? 김대리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하지만 박 부장은 이 과장의 말을 무시했어요. 과장은 빠져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박 부장이 이 과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성만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버님,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계십니까? 성만은 박 부장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혀도 된다는 건가요? 괴롭힌다니요? 이게 괴롭히는 겁니까? 박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 마시는 게 괴롭히는 거라고요? 그럼 김 대리는 회사 생활 어떻게 할 건데요?
박 부장의 말투가 점점 거만해졌어요. 김대리 같은 신세대들이 문제예요.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승진하고 성공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성공요? 우리 딸 건강 망가뜨리면서 하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영은 아버지와 부장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부장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도 계속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박 부장은 소영의 말을 듣고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김대리. 아버님께 잘 설명해 드리세요. 우리는 그냥 즐겁게 회식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지만 성만은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의 상태를 보면 단순히 즐거운 회식이었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즐겁다고요? 우리 딸이 즐거워 보입니까? 아버님은 요즘 회사 생활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박 부장이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대리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런 자리에서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성만은 박 부장의 태도가 점점 기가 막혔습니다. 인정받으려고요? 우리 딸이 술 못 마신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게 인정받는 방법인가요? 아이고, 술 못 마신다는 게 무슨... 박 부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다 핑계예요, 핑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성만의 참을성이 폭발했습니다. 핑계라고요? 우리 딸이 거짓말한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룸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다른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사원은 아예 테이블 뒤로 숨었고 이 과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컵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박 부장이 여전히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김대리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감당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모 뒤에만 숨어 있을 건가요? 성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모 뒤에 숨는다고요? 우리 딸이 언제 부모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와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누구 도움 없이 실력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딸을 이렇게 대하는 게 회사 생활이라고요? 박 부장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대리가 왜 이런지 알겠네요. 집에서부터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성만에게 치명적인 한방이었어요. 평생 딸을 소중하게 키워온 자신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거든요.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요? 소영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부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버릇 말이에요. 박 부장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집에서 응석바지로 자라서 사회에 나와서는 적응을 못해요. 성만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 애써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응석바지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 없는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딸을 모독당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응석바지라고 했습니까? 성만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박 부장과의 거리가 팔 하나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자란 딸을 응석바지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말입니까? 박 부장은 성만의 기세에 약간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요즘 젊은 세대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요? 성만의 주먹이 더욱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기나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고. 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 4년 내내 단 한 번도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 생신 선물까지 사주는 딸이에요. 소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성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을 술 못 마신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고 손목까지 잡고. 성만의 목소리가 격정에 차서 떨렸어요. 이게 회사 생활이라고요? 이게 예의라고요? 박 부장의 얼굴도 점점 빨개졌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아버님,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제가 김대리한테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고요? 성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억지로 술 먹이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박 부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오늘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김대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박 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생활 제대로 하라고, 승진하려면 이런 자리에서도 적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거라고요. 성만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 딸 몸 상하게 만드는 게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순간 박 부장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님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딸을 괴롭힌 장본인이 여전히 술을 권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성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소주잔을 향해 뻗어졌어요. 아버지, 안 돼요. 소영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성만의 손이 테이블 위에 소주잔을 힘껏 내리쳤어요. 잔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도 함께 흩어졌어요. 루만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부장은 뒤로 몸을 젖히며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물건을 부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입니까? 성만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 딸한테 한 짓은 정상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이 과장과 최 사원은 아예 구석으로 몸을 피했어요. 유리 파편이 튀어서 다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며
흐느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극한 상황까지 겪으니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우리 딸이 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만이 박 부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요. 박 부장은 점점 뒤로 물러났어요. 성만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 생활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가르쳐 준다고요? 성만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딸 인격을 모독하고 몸을 해치는 게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세요? 식당 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뛰어왔어요. 손님들,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러면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경찰이요? 성만이 비웃었어요. 좋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우리 딸한테 한 짓을 다 말해보겠어요. 소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나가요, 제발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성만은 딸의 절규를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박 부장은 다른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뭐해? 빨리 이 사람 말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만의 분노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루마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음식들도 엎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절규가 루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 화장이 완전히 번져버렸고 손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중에 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 음식들도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딸만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영아. 성만이 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소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어요. 평소 강하게만 보였던 딸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하게 직장에 다니는 딸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마치 어릴 때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오던 그때의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딸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딸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딸을 더 괴롭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박 부장에 대한 분노보다도 지금 당장 딸의 상처가 더 중요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은 여전히 술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제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그 순간 성만은 딸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오늘 밤의 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딸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이 그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서 울며 지새웠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아, 그동안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당해왔구나. 성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딸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의 고통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너무 자책스러웠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식, 부당한 대우,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들, 술을 강요당하는 상황들,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터진 댐처럼 감정들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힘들어요. 소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 가는 게 무서워요. 부장님이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회식 있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또 술을 권할지,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괜찮다, 괜찮아. 성만이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딸의 어깨가 얼마나 가늘고 열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어깨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해 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로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부장은 이런 부녀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평소처럼 그냥 회식 자리에서 술 한두 잔 권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이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정말 이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웠거든요. 최 사원도 구석에서 벌벌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박 부장은 여전히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 못마땅했어요. 뭐야 이게? 회식 자리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고 그는 중얼거리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평소 다른 직원들과도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해왔는데 왜 오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만은 박 부장의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난동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박 부장의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요. 제발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만은 딸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박 부장과 싸우는 것보다 딸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몸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집에 가자. 성만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딸의 몸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을 향한 시선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박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회식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성만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치부하려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려는 순간 소영이 아버지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만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딸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박 부장의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우리 딸 인격을 모독하고 몸을 해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성만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당신 딸이 이런 일을 당해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의 딸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저희 딸은 아직 학생이고. 다른 문제라고요? 성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딸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당신 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사실 오늘 조금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 대리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과장까지 뭐야? 박 부장이 이 과장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이 과장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기에 불편했어요. 김 대리가 명백히 싫어하는 티가 났는데도 계속 강요하시는 게. 최 사원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맞아요, 부장님. 김 대리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술을 권하시니까. 박 부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모두 등을 돌리는 것 같아서 당황했어요. 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의 권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만은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며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박 부장 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다른 분들도 오늘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가요. 소영이 간신히 말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성만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박 부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극단적이라고요? 성만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혀 놓고 극단적이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딸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겁니까? 계속 이런 굴욕을 참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과장이 급하게 나섰어요. 아버님, 김 대리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 사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박 부장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부하 직원들마저 모두 김소영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이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 온순했던 이 과장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성만은 이 과장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회사 내에서도 박 부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김대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박 부장의 행동이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 일을 계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소영은 동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내일부터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과장님, 최 사원님,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대리. 우리가 있잖아요. 최 사원이 용기 있게 말했어요. 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 막아드릴게요. 박 부장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실망이라고요? 이 과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실망스러운 건 부장님입니다. 어떻게 부하 직원을 저렇게 대할 수 있으세요? 성만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딸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과장님, 사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런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과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김 대리는 저희 부서의 핵심 인재예요. 잃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거든요. 부하 직원들의 존경도 잃었고 김소영의 아버지 앞에서도 체면을 구겼습니다. 성만이 마지막으로 박 부장을 향해 말했어요. 부장님, 오늘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소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가요, 아버지. 그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장님, 최 사원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부녀가 룸을 나서며 성만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박 부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회사도 많이 변할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온 성만과 소영, 찬 바깥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소영이 깊은 숨을 쉬며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휘청거렸고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아버지의 부축이 필요했어요. 성만은 딸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성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여전히 빨갛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병원에 가볼까?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소영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서니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게 보였을 야경이 오늘은 왠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성만은 딸을 부축하며 택시를 찾았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빈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면서 성만은 딸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했던 건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혹시 더 일찍 알았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성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버지가 너무 둔했구나.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걸 그랬어. 소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 일로 더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고? 성만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딸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행복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택시가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부터 회사 그만둘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문 같아요. 성만은 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거든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영아,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아버지.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일할 수는 없어요. 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돈을 벌더라도 당당하게 벌고 싶어요. 성만은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딸아,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버지가 늙어가는데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비록 힘들더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성만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처럼이라고?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일도 힘들기만 한데 그런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진정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당분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부담되시면. 성만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소영아.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딸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딸의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고마워요, 아버지.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일어나서 사표를 작성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그 답답한 사무실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해방감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 과장과 최 사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대리, 어제 일은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 오늘 사표를 제출하려고 해요. 이 과장과 최 사원이 깜짝 놀랐어요. 김대리,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에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일은 그냥 마지막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몇 주 후 소영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월급은 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미소 짓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기대되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완전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